이번 동영상에서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호르마라는 지명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저 산에 정주하던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흐트러뜨렸다. 호르마까지. 저는 민수기 14장 45절을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좀 직역해 보았는데요. 이 14장 45절의 그 전후 문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훼의 명령에 따라 시나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카데슈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 정찰대를 보냅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모두 이제 12명이 되겠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찰을 하고 왔는데 그들의 의견이 그 약속의 땅은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그 힘세고 강력한 그런 민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글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그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되지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와 그 칼렙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호수아와 칼렙을 죽이려 듭니다. 그러자 이제 하느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 야훼의 권능에 그 신뢰하지 않는구나. 따라서 야훼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던 그 20세 이상의 그 남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힙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반대하죠. 왜냐하면 앞선 그 야훼의 어떤 심판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이제부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되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고 방향을 돌려서 갈대바다 쪽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아말렉족과 가나안족이 그들을 치고 또 그들을 흐트러뜨립니다. 여기서 요 14장 45절의 그림은 마치 그 유리병 같은 거를 무언가로 때려서 그 산산조각 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들은 그들을 쳤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흐트러뜨렸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쓴다면 박살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호르마까지. 여기서 호르마까지에서 호르마를 지명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호르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의 내용은 신명기 1장 44절에서 다시 한번 회고되는데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4절. 그러자
그 산악 지방에 살던 아모리족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처럼 달려들어 너희를 내몰았다. 그들은 세이르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아가며 너희를 쳤다. 흐트러뜨렸다. 박살냈다라는 거겠죠. 예, 신명기 1장에서는 아말렉과 가나안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가 언급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45절에서는 호르마라는 지명만 언급되는데 신명기 1장에서는 세이르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아가며 너희를 쳤다라고 보도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세이르에서 호르마까지라는 표현에서 봤을 때 호르마는 지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성서 고고학 내지는 성서 지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위치를 지도에서 부에르쉐바의 어떤 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아랏 근처에 이 호르마라는 곳이 위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서 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의견이 뭐 이걸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조금 다른 그림을 보게 되죠. 약간 다른. 예, 카데슈 바르네아에서부터 12명의 정찰대를 파견한 그 진로, 그리고 카데슈 바르네아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을 만나서 싸움에서 지고 호르마까지 쫓기는 두 번째의 어떤 진로,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갈대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진로. 네, 두 지도가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보여줍니다. 호르마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 21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타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이 듣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호르마라는 지명에 대한 하나의 원인담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완전 봉헌물로 바치다라는 것의 히브리말 동사가 하람이고요. 완전 봉헌물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람, 헤렘, 호르마. 예, 이런 어떤 히브리식의 어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호르마라는 지명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호르마에 대한 원인담이 판관기 1장 17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형제 시메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즈팟에 사는 가나안족을 쳐 죽여서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마라는 지명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담이겠죠. 예, 여기서 이 지명과 완전 봉헌물의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은 이 원인담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 안에서 계속해서 언급될 헤렘에 대한 준비입니다. 예, 호르마는
그 판관기의 그 앞선 책이죠. 여호수아기에서도 짧게 언급됩니다. 여호수아기 12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과 임금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호르마가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기 15장에서는 그 유다 지파의 영역에 이제 호르마라는 지명이, 그리고 19장에서는 시메온 지파의 그 영역에서 호르마라는 지명이 발견됩니다.